거미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스파이더맨처럼 친근하게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징그럽다거나 무섭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하지만 거미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건국대학교 생명환경연구소 김승태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는 30년 가까이, 30년 넘게 또 거미를 연구해 오신 거미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거미만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주로 거미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예, 거미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동물로서 전 세계적으로는 약 5만 종, 국내에는 약 800종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들은 일반 생태계, 우리가 말하는 자연 생태계에서는 육식성 포식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네. 농업 생태계에서는 농업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천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생물입니다. 네. 또한 거미가 생산하는 거미줄이나 거미독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은 다른 분야, 즉 농학이나 의학 등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재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따라서 전 세계가 이런 거미의 특성을 우리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연구에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네. 다만 이렇게 많은 분야를 고전생물학자인 제가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뭐 거미의 분류라든지 멸종위기종의 관리라든지 생물 다양성, 천적 등의 연구를 국립농업과학원이나 국립생물자원관과 같은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제가 어제 바로 스파이더맨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네. 박사님이 교수님이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이제 특별히 이제 거미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미와 곤충은 같다고들 생각하는데요. 예. 예. 거미와 곤충은 전혀 다른 생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네. 거미와 곤충은 형태도 다를 뿐만이 아니라 생리기구도 전혀 다른 절지동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어렸을 때 거미를 많이 보고 성장을 합니다. 저도 예. 어릴 적에는 거미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먼 훗날 제가 거미를 전공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국내에 거미 연구를 한 학자들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너는 거미를 해라. 그래서 그런 제안에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예. 거미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리가 세 쌍의 곤충과 달리 거미 다리는 네 쌍이라서 절지동물에 속하는군요. 자, 이외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미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아직 모르는 건 많습니다만 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네. 거미의 대표적인 습성은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네. 거미줄의 장력과 바람을 이용해서 공중 3,4천 킬로미터를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그래요? 있습니다. 예. 또 흔히 우리가 개미나 꿀벌과 같은 곤충 집단에서 볼 수 있는 사회성 거미가 일부 보이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역할과 계급이 정해져 있는 곤충 집단과 달리 거미는 그 역할과 계급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육아라든지 먹이 포획 등의 그런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집단에서 일부가 이탈을 하여도 기존 집단이 이탈 집단을 절대 공격하는 일이 없는 평화로운 절지동물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이제 거미줄과 거미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거미류가 분비하는 가장 유명한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예. 거미줄은 뭐 과거에는 저희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을 때는 하도 질기고 강하기 때문에 네. 강철보다도 질기고 나이론보다 질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나 네. 아니면 곤충을 잡는 포충망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성질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수술용 봉합사라든지 아니면 방탄조끼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섬유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거미독은 이제 의학 분야에서 의약품 제조에 사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신경안정제 또는 이제 진통제, 살균제 등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고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이제 거미독을 이용해서 다른 생물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친환경 농약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뭐 거미줄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치워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실생활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군요. 예. 몰랐던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이제 거미와 관련된 표본을 모으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지난 30년 동안 거미를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표본들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20여만 점 그 정도 추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미 물품을 수집하게 된 근거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대상 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네.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생물 전문 박물관이나 그 전시관에 가보면 표본을 구매해서 정리하는 정도가 전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아이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박물관을 한번 설립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구상하게 되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미와 관련된 물품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모으고 있는데 대체로 한 5천여 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제가 수집한 그 표본들과 네. 이러한 물품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을 개관하고 박물관이요? 예. 그것이 아이들에게 큰 교육적 효과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모은 거미 표본이 약 5천여 면이나 된다라고 하셨는데 표본은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되나요? 표본은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이 저 그동안 참고 있었어요. 너무 이것이 무서운데. 예. 건조 표본입니다. 예. 우리가 건조한 곤충 표본. 표본을 만들 때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진짜 그런데 크네요. 거미는 곤충과 달리 이 몸의 골격이나 피부를 이루는 키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잘 발달이 되어 있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조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건조 표본을 만들면 학술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게 건조돼 버려요. 예. 위축이 되게요. 그래서 모든 거미 표본은 이렇게 100% 알코올에 수치장하게 되는 액진 표본을 만들게 됩니다. 알코올에 수정한 거군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본을 만드는 거고 이렇게 큰 거는 물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이것도 예. 마찬가지고. 예. 네. 참 사실 좀 무서운데도 옆에 두고 방송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가장 이제 애착이 가거나 좀 생각나는 그 거미 종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생물학자들은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모든 종에 애착을 갖게 되지만 뭐 저는 특별히 국내에 이미 오래전부터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채집하지 못했던 종을 만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멸종위기종 내지는 희귀종을 만났을 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부 특이한 종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서식하긴 하지만 매우 희귀한데 여섯불 가시거미가 있습니다. 이 거미는 사냥법이 매우 유명한데요. 이 종은 먹이를 잡을 때 거미줄 끝에 점액방울을 붙여서 카우보이가 소를 잡을 때 네. 동아줄을 던지는 휘두르듯이 거거든요. 네. 그렇게 거미줄을 빙글빙글 돌려 나방이 나타나면 예. 그것을 던져서 나방을 잡습니다. 거미줄을 던져서 먹이를 잡는다고요? 예,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또 물거미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물속에서 평생을 사는 유일한 거미입니다. 네. 배에 공기방울을 달고 생활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 공기방울이 물속에서 호흡을 하게 되는 산소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물거미는 국내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홍거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장 예쁜 종류에 속합니다. 진짜 예쁘네요. 예, 주로 부드러운 땅에 굴을 파고 사는데 세계적으로도 뭐 얼마 되지 않는 사회성 거미입니다. 매우 희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를 관찰종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거미 연구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될 때는 언제고 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국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선진 외국처럼 거미 연구를 체계적이나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편적인 연구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발전 속도도 상당히 늦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일반인들의 거미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국가기관에서도 이제 거미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함께 포괄적인 연구를 시작하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요. 또 그 과정에서 약 50여 종의 신종과 미기록종을 발견했다는 데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네. 그리고 앞으로 또 거미 연구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예, 거미 연구에는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사실 완성한다는 건 어렵고요. 예. 그것을 후학들과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먼 훗날 이제 후학들을 위해서 큰 자료집을 하나 내는 것이 제 욕심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남기는 그러한 네. 일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지자체나 국가와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수집한 수집품들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표본들을 총망라해서 그것들을 박물관의 형태로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제가 구상했던 감동을 주는 박물관 그것이 학자로서의 마지막 꿈이자 소망입니다. 네. 그리고 훗날에 기회가 된다면 거미를 가리키는
거미 할아버지로 거미 그렇게 할아버지. 남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세운 이 박물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꼭 꿈을 이루셔서 거미 연구에 한 획을 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생명환경연구소 김승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